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이 이제 개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주가 바닥은 어디가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서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나름 나온 게 있습니다. 후반부에 좀 나오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신청, 요 이야기들은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이제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어떤 치료제 중심에서 본업인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집중과 확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상태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이제 항암제가 이제 가장 주요 메인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제품군을 확장하는 거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되게 많습니다. RA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시장 자체가 항암제 시장 다음으로 거의 한 100조 정도 될 만큼 큰 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기전이 여러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TGF 베타의 어떤 형태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죠. 체내 염증 유발을 관여하는 이 인터루킨 6 단백질을 이제 억제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3상을 폴란드 쪽에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등록청, 우리로 보면 식약처겠죠. 여기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제 임상 1상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3상에도 착수해서 허가의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44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악템나와 이제 비교 연구를 진행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는 1상하고 바로 이제 3상을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이 로슈가 사실은 이제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까지 갖추고 있는 셀트리온의 어떤 경쟁 상대의 어떤 오리지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장 자체가 한 4조 정도니까 블록버스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이 SC 제형과 IB 제형으로 두 가지로 출시되는데, 셀트리온도 두 가지 제형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흐름의 개발 라인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동시에 IB 제형과 S 제형을 지금 개발을 같이 이제 해 나간다. 그러면 앞서 출시되었던 자가 면역 질환인 램시마와 그 다음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와 더불어서 이 자가 면역 전체 치료제의 강력한 어떤 제품군을 구축하는 거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계속 이제 치료제를 써야 되는 어떤 제품이니까 회사에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장이죠.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한 개의 어떤 의약품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후보군이 휴미라가 가장 어떤 시장 규모로는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 하반기에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까지 계속 이제 이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재고 논란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선방을 해야 되는 트룩시마의 어떤 처방이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늘고 있고,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 시장의 어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유플라임하고 램시마 SC와 트룩시마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어떤 매출들도 향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제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좀 했고요. 트룩시마가 이제 27.2%, 그래서 매달 처방이 확대되어 있는 추세가 가격이 떨어져도 점유율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향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향후에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좀 출시가 되느냐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여러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진출과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 뭐 코로나 이후에 셀트리온이 상당히 뭐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개발비 한 3천억대 정도를 넣어가지고 했던 레키로나가요. 결국은 성과를 못 냈죠. 레키로나가 돈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많은 어떤 매출을 내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국내 쪽으로 뭐 이제 공급이라든지 수출단의 어떤 기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을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블록버스트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개발을 속도를 내어서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제 뭐 케미컬 의약품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질적인 부분의 어떤 성장은 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죠. 양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이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기능성인 이제 뭐 이 바이오 베타라든지 신제품이 얼마만큼 이제 라인업을 빨리빨리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어떤 능력과 이 과정들이 향후의 어떤 셀트리온의 주가의 어떤 부활에서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악템라는 이제 뭐 또 이 코로나 치료제 형태로도 국내 이제 JW 이제 중해제약이 이 부분들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레키로나가 회사에서는 뭐 최소 1조 5천억대 정도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본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되느냐를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어떤 이제 오해 나왔던 이 시장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부터 블록버스트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셀트리온의 입장이 가거하고 좀 떨어져서 경쟁력들을 많이 좀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인데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 커지거든요. 이 바이오시밀러 자체의 어떤 시장 자체가 2020년도에 한 20조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한 이제 뭐 2030년도 되면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자체가 올라가서 2030년에는 90조 정도 시장 되니까 바이오시밀러 자체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현재의 어떤 자가 면역 시장의 어떤 전체 시장 정도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들이 만기가 속속되고 이 블록버스트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바이오 약품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2012년도 국내에서 이제 램시마가 최초로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이제 EMA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보시게 되면 휴미라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장에서 얼마만큼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경쟁력을 갖추느냐. 그리고 저는 향후에 이제 2025년도에 글로벌 의약품 1위가 사실 키트루다거든요. 면역 항암제 어떤 시장의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로 보게 되면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휴미라뿐만 아니라 키트루다까지 옵도보까지 그 특허가 2028년 정도에 이제 상용화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이 장기적인 어떤 시장에서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공장 증설도 3공장, 4공장까지 향후에 증설하고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자가 면역질환과 항암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갖춘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이제 퀀텀 점프를 향후에 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2023년도에 휴미라 어떤 시장과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올해의 어떤 이 준비 과정이 주가로는 어떤 이제 조금 이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응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어떤 상승이 장기적인 상승이 향후에 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점점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차트를 본다고 하면 2019년도 이제 20년도에는 2018년도에 이제 미국 시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사실 이제 뭐 코스피 이전과 더불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단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안 되면서 재고 누적과 이 회계 논란 때문에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면 이 코로나의 어떤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으로 바이오 신약으로 어떤 거듭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결과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면서 코로나의 어떤 전국이 끝나면서 주가가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다면 향후에는 이제 여기에서 향후에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성장기에 셀트리온이 잘만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어떤 상승 사이클을 다시 또 나타날 지점이 분명히 뭐 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뭐 10만 원대 초중반의 이런 어떤 가격들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살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과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단기 매도로 주가가 뭐 그렇게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바닥 지점의 어떤 근접한 어떤 부분들이 인식이 조만간 뭐 될 수 있는 어떤 국면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단기 어떤 반등이 안 되더라도 셀트리온 회사의 어떤 이런 개발력과 준비 과정들은 상당히 뭐 지켜보셔야 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시면서 투자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만 원대에서 어떤 지지 여부가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양봉이 어떻게 나오는지 5일선 관점에서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단기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는 이제 오늘 한 6%로 전일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이 어떻게 좀 출시되는지 출현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국면이 좀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